하나씩 또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51분입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요, 부산에 전복집에서 천공을 목격하셨다고요? 예, 개냥할매님. 부산 해운대 전복집에서 천공을 봤다고요? 예, 자세한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늘 드리는 제 핸드폰 번호 있죠? 그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데빌조님, 불교 종단의 자산이 얼만디 하면서 크크크 하셨죠? 경주분이시라고요? 예. 자, 이렇게 우금치님, 제가 불교신문 기자라고 쓰셨는데, 저 불교신문이 아니고요. 불교방송입니다. 불교방송 노조위원장을 했었습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어른거리는 김건희의 그림자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두고 최근에 두 곳의 기업이 주가가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가 삼부토건이고요. 하나가 KH건설이라는 곳입니다. 두 곳은요, 거의 주가가 2배 가까이 뛰었고요. 2배로 뛴 주가가 현재 내려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좀 이상하다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KH그룹이나 삼부토건이나 둘 다 김건희와 매우 가까운 기업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뭐 삼부토건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KH건설 같은 경우에도 기묘하게 김건희와 연결이 돼 있네 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워요. KH건설이 마치 최근에 몇몇 언론 보도, 특히 검찰의 이런 발표를 통해서 민주당과 가깝거나 혹은 이재명과 가까운 그런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그거는 순 거짓말입니다. KH건설은요, 김건희, 어쩌면 윤석열하고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친검 기업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거예요. 자, 그런데 친검 기업과 김건희 기업, 이 두 곳이 우크라이나 사업에서 지금 현재 최대 수혜주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요. 예. 이 두 곳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 모든 사람이 내리고 있어요. 자,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어른거리는 김건희의 그림자입니다. 자,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며칠 전 언론 보도입니다. 급등락주 짚어보기. 삼부토건, DYD 이틀 연속 상한가, CU박스 29% 슉? 예. 여기서 삼부토건과 DYD가 이틀 연속 상한가라고 했죠. 자, 이 둘 다 사실은 삼부토건입니다. DYD는 삼부토건의 대주주죠. 따라서 삼부토건이나 DYD나 그놈이에요. 어쨌거나 이 삼부토건과 DYD가 이틀 연속 상한가래. 이틀 연속만? 예, 아니에요. 거의 일주일 내내 주가가 상한가를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에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DYD의 주가가 상승한 것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라갔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이라는 건 뭐 말한다? 예, 이거 엄청난 것 같죠?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의 영향, 여기에 초청을 받았대. 삼부토건이. 와, 그러면 삼부토건이 그럼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는 거야? 개뿔. 얘들 뭔데?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뭔지. 이거요. 국내 기업. 아, 국내 단체예요. 이거 우크라이나 단체 아니야. 우크라이나에 지금 이런 거 만들 여력이 있는 줄 아세요? 아직 전쟁이 안 끝났는데 우크라이나에 재건 포럼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그런 거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은 누구로 만들어져 있다? 한국 사람들로 만들어져 있어.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때문에 삼부토건과 DYD가 주가가 급등했네. 자, 일단 요거 이렇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확인된 건데 1944원까지 올랐고요. 이날 하루 등락률은 29.95%, 약 30%. 그러니까 상종가를 쳤다는 얘기지. 예. 진짜 따상이었어, 따상. 자, 뿐만 아니라 DYD, BCNC, CU박스 등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주식들이 다 30% 상종가까지 올랐습니다. 도대체 삼부토건의 가격은 왜 올랐을까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삼부토건이 사실은 지금 유동성 위기 때문에 망한 기업이죠. 쉽게 말하면 뭐 길게 말할 거 없이 망했어. 망한 기업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서서히 지금 재무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상화조차 되지 않은 삼부토건의 주식이 급등을 한다? 이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아까 보셨다시피 삼부토건 가격이 한 주당 1,900원이죠. 네, 얼마 전까지는 한 주당 1,000원이었어요. 무슨 주식이 이렇게 쌉니까? 간단하죠.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삼부토건이라는 데가 현재 망했고 망한 뒤에 현재 재무 개선 작업이, 그래서 채무를 줄여 나가는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곳이야. 근데 주식이 급등을 했다고? 왜? 어떻게? 이유가 뭔데? 자, 1,000원짜리 주식이 갑자기 2,000원이 됐다? 자, 뭔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영향으로 주가가 뛰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초청을 받아서 그렇다? 라고 했는데 그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이라는 데가 실은 한국 사람들이 주도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뭐? 조작의 냄새, 주작의 향기가 매우 강하게 풍기지 않나요? 그죠? 자, 계속. 자,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영향인 거는 맞아요. 자, 특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이, 그래서 미세스 젤렌스키가 다녀간 직후에 더더욱이나 삼부토건의 주가가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삼부토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의 일주일 넘게 계속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삼부토건은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띄우기에 안간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기업들하고 MOU를 체결을 했네. 뭐 1200조 잭팟이 터질 거네. 이런 얘기를 막 언론에 퍼뜨리고 다녀요. 자, 여러분 주식과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잭팟이 터졌네, 재건주가 들썩하네 이런 기사는요. 믿으면 안 되는 기사입니다. 말 그대로 작전이 걸렸을 때 나오는 엉터리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이런 기사를 쓰는 거는 언론이 이 주가 조작범들에게 활동 무대를 제공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주가 조작범들의 범행에 언론이 알든 모르든 고의든 아니면 뭐 실수든 고의든 부작위든 어쨌거나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부작위든 그렇죠. 예. 어쨌거나 언론은 이들한테 공범이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튼 이 삼부토건은 지금 현재
자신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띄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어. 사실 그 실속을 따져보면요, 진짜 속빈강정이에요. 내용을 따져보면 당장 여기 우크라이나 코노토프시 이 뭐 하는 데야? 우크라이나 코노토프시와 재건 사업 MOU? 이건 뭐 아무 상관없어요. MOU야. MOU고 이게 그 코노토프시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무슨 작은 도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거기서 뭐 MOU 차리면 뭐 할 건데. 여러분 도시 도시 재건 사업, 특히 전쟁 이후의 도시 재건 사업은요, 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 차원의 돈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겨우 일단 지방 도시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재건 사업 MOU 체결했다고 삼부토건의 주가가 오른다? 이거는 주작이에요, 사실은. 뭐 여하튼 우크라이나가 지금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띄우기에 완전히 지금 광분하고 있다. 자, 심지어 6.25 극복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뭐 재건한다는 소식까지 떡하니 신문에 났습니다. 참, 아휴, 참 유치합니다, 그죠? 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자, 어쨌거나. 자, 다시 이 삼부토건으로 돌아가서 이 삼부토건의 주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부토건은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 1,000원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지난 3월이었는데, 지난 3월에도 1,500원을 살짝 건드렸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1,500원 위로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갑자기 이번에 쑥 올라가서 2,00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최대 2,3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자, 갑자기 계속해서 바닥세를 끌고 있다가 갑자기 2,300원대로 올라갔어. 지금 오늘 현재 가격은 2,100원인가 2,030원인가 아마 그래요. 자, 어쨌거나 지금 삼부토건의 주가는 폭등 상태입니다.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원래 가격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오르기 직전에는 언제까지 떨어졌느냐? 1,000원까지 떨어졌었어. 1,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폭등을 해서 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배가 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삼부토건의 주식이 이렇게 2배로 뛴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야. 언제? 작년 8월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이 삼부토건의 주가는 역시 2,500원 가까이 뛰었다가 서서히 내려와 가지고 1,000원대까지 떨어집니다. 작년 8월에서 올해 4월 말까지 꾸준히 떨어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또 팍 뛰었네. 마치 푹쑥 뭐야, 심장 뛰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심전도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냈네요. 자, 작년 8월에 이렇게 쑥 올라갔다가 쑥 내려갔어요. 자, 작년 8월하고 올해 5월하고 모양은 매우 똑같습니다. 자, 그럼 작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작년 8월, 정확하게는 작년 6월입니다. 딱 1년 전이네요. 작년 6월에 또 한 번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운운하면서 주가가 오릅니다. 바로 이때 작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주가가 치솟았더니 바로 이때 삼부토건은 뭐 하고 있었다? 역시 우크라이나 관련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운운하면서 주가가 올랐다. 그러다가 쭉 떨어지다가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하면서 다시 올라. 야, 2배로 뛰었다가 다시 원래로 들어갔다 또 2배로 뛰었다가 이 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그래프만 봐도 뭔지 모르게 작전 걸렸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거 전형적으로 주가 조작 아닙니까? 주식이 떨어지면은 또 호재성 이벤트를 해가지고 주가를 띄우고, 또 주식이 떨어지면은 또 한 번 호재성 이벤트로 띄우고, 주가 조작이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 이 주가 조작을 누가 함께 해주고 있다? 국가가 함께 해주고 있다는 거지. 자,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매 연속 상승세 삼부토건, 이게 언제? 작년 6월 30일. 한경 라시로 삼부토건 우크라 재건 사업 참여 가능성의 상 6월 23일. 삼부토건 주가 9% 상승 2022년 7월 1일.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대감매 3거래일 연속 상승세 6월 28일.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삼부토건 주가 상승 거래량 증가 7월 11일. 다 이게 작년이에요. 딱 1년 전이에요. 1년 만에 똑같은 그 소재로 삼부토건이 연속 상승, 급상승을 하게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은 또 한 번 부양을 시키고, 떨어지면 또 부양시키고, 그러면서 누군가는 계속 이익을 보고 있겠고, 누군가는 계속 손해를 보고 있겠네요. 자,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 이 과정에 국가가,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삼부토건의 주가 변동이 고의적인 조작이라면은 정부가 그 주가 조작을 도와주고 있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사실상 공범 관계인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DYD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 참여 6월 23일 작년이에요. 자, 정부안도 나오기 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띄운 KH건설 삼부토건 행보 논란, 작년 7월 27일 기사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하려면은 정부안이라는 게 나와야 돼. 근데 정부안도 나오기 전에 KH건설이나 삼부토건은 자기들이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간다라고 막 뻥 퍼뜨렸어. 뻥 퍼뜨리고 주가 막 띄우고 했단 말이야. 정부안도 나오기 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띄운 삼부토건 논란. 자, 여기에 삼부토건과 함께 거론되는 데가 어디야? KH건설이네요. 자, 어쨌거나 KH건설, 삼부토건 둘 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끼어드는 업체인 건 맞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삼부토건은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띄우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을 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부토건의 주식은 2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은 주가는 원래대로 돌아왔고, 주가가 원래대로 돌아오면 삼부토건은 또 주가를 띄우는 작업을 해왔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삼부토건이 여러분 김건희와 매우 가까운 곳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조남욱 회장, 그 사람이 누구를 데리고 있었네, 누구를 만나러 갔더니 누가 왔었네 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놀라운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분명히 줄리를 보았노라 라고 했는데, 보았다는 사람 얘기를 그대로 반복해서 하면은, 보았다는 사람 얘기를 인용해서 하면은 그게 명예훼손이 된대요. 참, 보았다는, 안혜욱 씨가 계신데, 안혜욱 선생이 내가 봤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봤다라는 증거를 들이밀어야지 그 사람이 명예훼손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못 봤다라는 증거 없이 일단 안혜욱은 명예훼손이다라고 일단 어거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죠? 어쨌거나
삼부토건은 김건희와 매우 가까운 곳이라는 것만은 분명하죠. 실제로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다이어리에는 최은순 씨와 뭐 거래 관계 혹은 친분 관계를 인정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당시 그 미시령 휴게소 최 회장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시죠? 윤 검사라는 이름도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김 교수로도 등장한다며. 여하튼 어쨌거나 뭐 줄리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양보해서 줄리 아니라 쳐 그래 양보해줬다. 하지만 이 삼부토건이 김건희와 가까운 곳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KH건설 역시도 윤석열, 김건희와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KH건설은 2019년 3월, 2021년 3월 각각 정호준 이사와 문성용 감사를 선임한 바 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 문성용 감사는 윤석열이 대전지검 논산지청장 당시 수사팀장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다. 따라서 윤석열 라인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정호준 씨는 윤석열의 대학 선배로서 오래전부터 인연을 이어온 정대철 전 민주당 의원의 장남이다. 자, 희한하네. 자, 그러면서 이 정호준 씨와 문성용 씨가 윤석열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즉, KH건설은 사실상 윤석열에 가까운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다 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윤석열의 가장 친분이 깊은 사람들 두 사람이 운영하는 곳, 아니 운영진에 참여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KH건설은 사실상 윤석열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어쨌거나 보세요. KH건설도 삼부토건도 둘 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연루가 되어 있는, 아니 그 사업에 가장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회사인데 둘 다 김건희 혹은 윤석열과 매우 가까운 곳이더라. 자,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과연 이것이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아니, 순수한 의미는 고사하고 이거 이해 충돌이 아니냐? 솔직히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띄우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 아닌가요? 이쯤 나왔으면? 그죠? 자, 계속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7월에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외교부에서 나온 보도 자료인데 우리나라 외교부 차관이 우크라이나 의회에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회의에 가가지고 재건 복구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리고 이 보도 자료 내용에는 우리나라가 총 1억 불 규모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뭐 과거 경험을 토대로 뭘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잔뜩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외교부 차원에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죠. 자,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각종 언론 보도가 쏟아집니다. 정부가 전후 재건 사업,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 그리고 여기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뭐 논의도 했고 모두 980조 원 규모의 재건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7,500억 달러, 한화 980조 5,5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국내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자, 이것만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다.
라고 봐도 과언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그 혜택을 누가 보고 있다? 삼부토건 KH건설이 톡톡히 보고 있다는 거죠. 예, 적어도 삼부토건은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있네. 주가가 2번이나 올랐고, 주가가 2배나 올랐고, 주가가 2배가 오르는 것이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올랐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그래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겠다고 띄우면 정부가 뒤따라가면서 그래 맞아 할 거야. 삼부토건이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합시다. 여기에 엄청난 노다지가 있습니다. 돈벌이가 여기 있어요 하고 자 삼부가 갈 겁니다 라고 해놓고서 정부가 뒤따라가면서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해주는 분위기야. 결국 삼부토건의 주가가 뜨는 이유는 전부 다 정부가 뒤에서 박수를 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우크라이나 가자 라고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확실하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무슨 재건 포럼인가 어쩐가 하는 곳인데 이 재건 포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는 누가 운영한다? 2018년 창설이 됐는데 삼부토건, DYD, DSF, LNI 등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다. 자, 여러분. 이거 뭐지? 자, 보세요. 유라시아 경제인협회가 재건 포럼을 만든다. 그래서 누구를 초청한다. 막 했어.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그러면 러시아 쪽이나 우크라이나 쪽이나 뭐 이쪽에 경제인들이 많이 참여하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가보니까 삼부토건이네? 삼부토건만 있네? 그리고 그 밖에 대부분 한국 사람이네? 자, 유라시아 경제인협회가 띄우고 삼부토건이 받아서 또 띄우고 근데 정부가 또 받아서 확실하게 띄워버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밀고 가요. 이거 여러분 정상입니까? 근데 거기에 혜택을 입고 있는 기업 삼부토건과 KH건설이 다 어디랑 가깝다?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 뭐지 이거? 자,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동위원장이 누구? 황우여.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뭐가 있다? 그린닥터스라는 곳인데 이 그린닥터스의 이사장이 정근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요. 옛날에 새누리당 부산 국회의원을 했어요. 새누리당 소속의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가 부산 온종합병원에서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 및 전후 복구 전략 세미나라는 것을 열었답니다. 온 병원이 뭐다? 바로 이 정근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뭐야 이거?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중에 뭐가 있다? KH건설이 있어요. 우와. 그리고 이 KH건설이요. 온 종합병원, 그러니까 정근이 그 그린닥터스의 그 새누리당 출신의 그 부산 국회의원이 정근하고 또 꽤 가까운 관계더라고. 이거 뭐죠 이거? 가을 영양제님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들끼리 해먹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끼어드는 사람이 부산 백양로 교회 김태영 목사입니다. 이 김태영 목사는요, 이 우크라이나 공동대책위원회,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요,
우크라이나를 향한 한국 교회의 긴급 구호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합니다. 이 사람이 또 왜 여기 나서지? 네, 이 김태형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극우 목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미랄복지재단, 성시화운동본부, 프로보노 국제협력단 등에 참여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 지난 대선 기간에 어떤 포럼 같은 걸 하나 열죠. 그 포럼에 초청 연사로 참여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김혜섭 목사입니다. 직접 이 김태형 목사가 직접 초청한 게 아니라 김태형 목사가 참여하는 그 교계 모임이 있어요. 뭐 이름이 되게 복잡하던데, 자, 기독교 단체, 이 기독교 단체가 김혜섭 목사를 초청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예, 그 자리에서 김혜섭 목사가 김건희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뭐다? 김태형 목사라는 사람도 김건희와 연결고리가 있죠. 자, 결국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밀고 가는 사람들, 김건희 주변 사람들이 많다, 그죠? 자, 그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김건희 씨 혹은 그 윤석열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추진하는 일종의 대형 프로젝트라고 봐도 과언 아니겠죠. 근데 그 대형 프로젝트를 누가 후원하고 있다고? 국토부가. 그리고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부르러다가 악수하면서 이 재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결국에 이건 누구한테 이익이 된다? 적어도 삼부토건하고 KH건설에 이익이 되는 건 분명하죠. 또 이들의 뒤를 밀어주고 있는 뭐 우크라이나 지원본부니 지원대책위원회니 하는 여기도 도움이 되겠죠. 결국엔 뭐다? 국가가 김건희 씨 주변 사람들이 벌이는 이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는 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그냥 되는 걸까요? 우연의 일치인 걸까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상황각은 안 듭니다. 노학렬님, 저것들이 바늘과 실처럼 해먹는 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통속이라고요. 그레이스 K님, 김건희 관여 안 한 곳이 없네요. 레벨님, 기가 막히네요. 저것들 싹 모아 감옥 보내야 됨. 예. 자, 여러분, 제가 이 준비한 내용은 사실 지난해부터 제가 차곡차곡 자료를 모아놓고 있는 겁니다. 차곡차곡 자료 모아놨더니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그죠? 예. 영주님, 윤석열이 뭘 알겠습니까? 명신이가 다 하고 있는데 라고 하셨죠. 자,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냐라는 대목이 있고요. 두 번째, 이것이 만약에 실제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익을 얻는 것은 김건희 혹은 윤석열 주변 사람이 아니냐라는 두 가지 의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거의 독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신들이 마치 전유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곳이 삼부토건과 KH건설인데, 삼부토건은 말할 것도 없고 KH건설 역시 윤석열, 김건희와 매우 가까운 곳이더라. 그리고 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처럼 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대책협의회니 지원 본부니 이런 곳 역시도 가만히 보니까 김건희와 가까운 사람들 등등으로 채워져 있더라. 혹은 사실상 삼부토건이 이 뒤를 봐주고 있는 것과 똑같더라. 자, 그렇다면 이 사업은 과연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저는요, 일단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요,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는 들어가기 어려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나야지 재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몰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요, 러시아 쪽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겁니다. 많이 부서진 데가 사실 러시아 쪽이잖아요. 그리고 돈도 러시아가 더 있고, 그리고 사실은 재건 사업의 대부분이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는요, 스스로 그 재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는 우크라이나에서 진행이 될 건데, 우크라이나는 그 재건 사업을 감당할 만한 돈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사실 요원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가가 뛴다고요? 저는 이해 못 하겠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요, 12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첫 번째 주제 얘기가 길어졌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